제가 그 전에 대통령 이름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학습을 해서 24년도 9월 거까지 학습했어요. 하지만 어머 지금 25년도 2월인데 그럼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 부분이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의 챗GPT 그리고 이 AI 생성형 AI들이 AI 검색이라고 하는 걸 엔진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최신 정보는 검색해서 웹에서 서칭해서 가지고 와서 답을 해줘요. 물론 전부 다를 알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겠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T예요.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는 뭐 생각나세요? 그죠?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 로봇 변신 이러시는데 맞아요. 전환하고 변환하는 거잖아요. 예측을 해서 예측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어를 예측해서 생성을 해내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지금 뭔가를 물어봤을 때 그 맥락이 무엇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져요. 이렇게 하나만 해볼까요? 선생님들 나는 조선의 땡땡이다. 땡땡 뭘까요? 생각나는 거 뭐예요? 하나 둘 셋. 국모. 그쵸? 다른 거 생각나는 분 안 계세요? 왕자다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학습이 되어서 국모가 제가 맥락 없이 던져도 선생님들이 국모를 떠올리시는 분이 제일 많아요. 그쵸? 제가 만약에 요리를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나는 조선에 그러면 셰프다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맥락에 따라 달라요.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근데 이제 1 더하기 1은? 창문. 네? 창문이요. 창문. 선생님 대단하세요. 새로운 발견. 그러네요. 또 다른 분 깜짝 놀라서 지금 대답 못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감사해요. 붉은 목소리 귀요미라고 하셨어요. 어디 가면 귀요미라고 해주시던데 맞아요. 근데 1 더하기 1은 했을 때 표정 어떤 분들은 왜 저걸 물어보지? 이러셨을 거예요. 1 더하기 1은 그죠? 귀요미 하시는 분들도 있고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죠? 제가 그냥 1 더하기 1 이렇게 여쭤봤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봐요. 1 빼기 1은 뺄셈 문제고 1 곱하기 1은 곱셈 문제 1 나누기 1은 나눗셈 문제 선생님들 1 더하기 1은 그렇죠. 덧셈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질문의 맥락, 대화의 맥락에 따라서 답변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얘가 생각해서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같은 답이 다 나오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 우리 같이 지금 몇 번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옆에 오신 분들이랑 똑같이 우리 똑같이 복사를 똑같이 넣는데 비슷할 수는 있어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은 건 없죠. 네, 그런 게 이 챗GPT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챗GPT 이번 가볍게 할게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22년 11월 30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해서 더 나은 챗GPT가 돼가고 있어요. 이제 엊그제 나왔죠. 4.5 그리고 5가 5월 말이나 되면 나올 것 같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숫자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잊어버리셔도 돼요. 얘가 똑똑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똑똑해졌냐라고 하면 수능 1등급 만점 이 정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자신 있으신 분 만점 받으세요. 그러니까는 꽤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모델은 똑똑한 모델은 전문가 즉 박사급의 지능과 생각하는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소라라고 하는 이 오픈 AI 챗GPT 만드는 회사에서 챗GPT도 서비스하고 소라도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영상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저는 요거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요. 고양이가 노트북 앞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 이랬어요. 지가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요. 딸기를 홍보하고 싶어 캐릭터를 활용해줘 이랬어요. 이렇게. 그럼 이 짧은 영상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큰 영상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또 뭐냐면 향수를 판매하고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 거야. 이 향수의 이름은 미래라서 향수병에 알파벳으로 미래. 한국어는 잘 못 써요. 미래 넣어주고 바닷가를 배경으로 해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이즈를 이제 제가 지정하니까 이게 이미지가 다 사이즈가 다르죠. 이렇게 해서 얘가 플레이가 일부가 그러네요. 하면 바닥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면 음악 만들어서 넣고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내가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소상공인 분들 다 해내실 수 있어서 그런 교육도 되게 많아요. 챗GPT 쓰실 때 유의할 점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챗GPT를 이해하시면 돼요. 얘가 데이터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럴듯하게 말하기 때문에 출처를 확인해야 되고 팩트체크가 꼭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작업을 누가?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AI들이 똑똑해져서요. 여러 개 챗GPT랑 클로드랑 여러 개를 이렇게 교차 검증해가지고 답을 내놓는 애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것도 최종은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프롬프트의 구조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프롬프트는 내용과 형식으로 구분이 돼요. 내용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할 건지, 그리고 상황, 맥락을 짚어주는 거예요. 형식은 양이죠. 슬라이드 10장, A4 5장 뭐 이렇게. 그리고 예시를 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어조,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전문적으로 할 건지, 재미있게 할 건지, 초등학생이 알아듣게 할 건지 이런 거. 그리고 포맷은 뭐냐면 표로 만들어줘, 리스트로 만들어줘 이런 거. 엑셀 파일로 만들어줘 이런 거예요. 그런 걸 넣었을 때 한 번에 내가 원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간단하게 하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들 지금 챗GPT 열으셔가지고 오른쪽 위에 있는 연필 모양 눌러서 새 채팅 열어주세요. 새로운 채팅에서 저랑 요거를 한번 같이 테스트 해볼게요. 요거는 짧으니까 그냥 입력하셔도 되고 강사님이 넣어주실 거예요. 여행 코스 추천해줘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구체적으로 원하는 걸 답하겠죠. 네. 근데 답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여행 코스 추천해줘만 줬을 때도 챗GPT는 그럴싸하게 답을 해요. 나를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를 기억해서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맥락 없이 던지면 지가 생각해서 한국에서 되게 인기 있는 여행지 막 이렇게 그냥 해주거든요. 네, 이번에는 첫 번째를 받아보신 분들은 두 번째 건 좀 기니까 카카오톡에 넣어드릴 거예요. 설 연휴에 제주도로 2박 3일 가족여행 갈 거야. 가족이 함께 함께할 체험 위주의 여행을 추천해줘. 아마 여행을 경험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갈 때와 친구들과 갈 때와 내 혼자 갈 때랑 부모님 모시고 갈 때랑 이럴 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성들을 해서 줬을 때 답변이 달라지겠죠. 네, 조금 더 빠르게 해볼까요? 이번에는 그거를 표로 정리해달라고 할 거예요. 표로. 세 번째 거 넣어보세요. 거기에다 그대로 하면 표로 따라라락 하고 나와요. 감탄이 안 나오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표로 나오는 거 보면 진짜 놀랍거든요. 속도도 속도인데 이게 지금 선생님 스마트폰이 작아서 그러시는데 나중에 PC에서 한번 보세요. 쫙 하고 나오거든요. 그죠? 다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포맷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예시인데 앞서 말씀드린 이 구조를요 매번 생각해서 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주제가 있으면 되는데 이런 요소들을 3-4개 정도만 넣어도 답변이 달라져요. 근데 한 번쯤은 기초공사를 진짜 잘해놓으면 나중에는 단어만 쏙쏙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 예시예요. 자, 페르소나가 역할이에요. 그죠? 당신은 이런 역할이라고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역할을 주실 때요. 나는 누구야 하는 게 아니라 GPT한테 너는 누구야 하시는 게 좋아요. 뭐가 좋냐면 나도 모르게 내 개인정보를 유출할 그런 영역 없어요. 습관적으로 나는 뭐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기 쉽거든요. 챗GPT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역할 부여에서 중요한 거 뭘까요? 그 역할을 잘할 사람을 주셔야 돼요. 언제든 초창기인데요. 어떤 분이 나는 10년차 챗GPT 강사야 이렇게 주셨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제 간단한 거 뭐 하는데 뭐 몇십 년 차 해도 별 소용이 없어요. 그 업무를 잘할 정도로 생각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에요. 노인복지관에서
들어서 당뇨가 있는 어르신에게 드린 건강에 좋은 집밥 만들기 강의안을 만들고 있어. 그죠? 이거는 상황을 이렇게 맥락을 했죠. 그리고 재료 준비, 조리 과정, 건강 팁 순으로 이거 어떻게 하라고 형식 주고 리스트 형식으로 하라고 줬어요. 그리고 예시를 줬어요. 예를 들어서 현미밥은 백미밥보다 이렇게 쭉 하세요 하고 톤 따뜻하고 실용적인 조언을 담은 톤으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잘 짜여진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이렇게 쭉 문장으로 안 하고 이제 개조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만 만들어 보시면 그 다음은 되게 쉬워요. 그러면 이거를 한 줄로만 한 문장으로만 하면 제일 심플하게 하면 뭘까요? 이 프롬프트는 네? 그냥 했으면 건강에 좋은 집밥 만들기 강의안을 만들어줘겠죠. 그래도 챗GPT는 만들어준다? 안 만들어준다? 만들어준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엉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쓰는 것과 다른 것, 그냥 쓰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서 있는 거랑 용어만 조금 다르고 비슷해요. 네, 꼭 있어야 되는 건 주제, 명령이죠. 태스크. 그리고 밑에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그 밑에 포맷과 어저는 있으면 좋음. 없어도 그만은 아니에요. 있으면 좀 이렇게도 구분해 보실 수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받아들여지는 워딩의 그 어휘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편하신 대로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요거 하나 들어볼게요. 잘 나오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Hello, I want to sincerely thank everyone here for joining us today. 이번 행사는 챗GPT 고급 음성 모드를 통해 동시 통역이 진행되며 필요하신 분은 테이블에 있는 헤드셋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his seminar is being simultaneously translated through ChatGPT's advanced voice mode. If needed, please use the headsets available on the table. 행사는 총 3개 세션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Today's event will be divided into 3 sessions. 입구에서 나눠드린 안내장에 세션별 발표 주제가 제공되므로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주제를 찾아서 장소를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 the handouts provided at the entrance, you'll find the presentation topics for each session, so please feel free to move to the one that interests you. 그럼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Let's begin the event now. 네, 요거는 어떻게 프롬프트를 넣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잘, 맞아요, 잘. 네, 그죠. 간단하게는 내가 한국말로 할 테니까 너는 영어로 하거라 하면 되겠죠. 간단하게는 그래요. 근데 조금 더 앞에 우리 프롬프트의 구조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럴 것 같아요. 나는 지금부터 어떤 행사에 오프닝 안내를 할 거야. 여기 청중인 분들 중에 외국인 분들이 계시니까 내가 한국말로 하면 너는 그걸 영어로 말해줘. 단 이 행사는 이러이러한 자리니 뭐 예를 들면 제가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비즈니스 매너를 잘 살릴 표현으로 해야 해. 이런 거겠죠. 자, 준비됐니? 시작! 이렇게 했겠죠. 하나 더 붙인다면 내 말이 끝나거든 네 말을 하거라 이랬겠죠.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짜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직접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영어 회화를 연습한다 그러면 그 톤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중국어도 못해요. 그래서 중국 분이랑 얘기를 해야 돼. 예를 들면 그리고 챗GPT를 켜요. 나 지금 중국 분이랑 얘기해야 되냐. 나 중국말 하나도 몰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한국말을 중국어로 바꿔줘. 그리고 중국 분이 하는 중국어를 한국말로 바꿔줘. 네가 중간에서 통역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음성 모드이거든요. 고급 음성 모드는 무료 계정에 계신 분들은 한 달에 10분 정도 쓸 수 있어요. 10분 너무 짧다, 그쵸? 근데 10분을 다 쓰고 나면 표준 음성 모드라고 있어요. 고급 음성 모드는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 목소리가 9개가 있어서 선생님들 지금 여기 첫 번째 있는 요거 버튼, 이 파동 있는 버튼 눌러보면 이게 음성을 쓰겠냐라고 할 때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그런 거예요. 마이크로 허용하겠냐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누르면 목소리를 골라라인데요. 목소리는 그때그때 내 맘대로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여기 한 달에 10분 쓰고 나면 표준 음성 모드는 목소리가 4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목소리를 이렇게 목소리가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새 채팅을 열어서 대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안녕 GPT. GPT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나는 지금 목소리가 너 좀 낯설다 얘. 나는 지금 서울 강서구에 여기 챗GPT 강의를 하러 와 있는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인사를 좀 해볼까?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강서구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있지. 뭔가 우리 좀 힘나게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해줄래? 그럼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날 컴퓨터와 사람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는 강사가 있었습니다. 강사가 말하길 컴퓨터는 1과 0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1과 0 사이에서 무한한 잠깐만.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얘야 GPT 있잖아. 그 얘기를 영어로 말해봐. 근데 조금 천천히 할아버지가 말하는 것처럼 얘기해줄래? Sure, I can do that.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teacher explaining the difference between 고마워. 네, 요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고급 음성 모드는 이런 스킨이 있어요. 제가 말을 끊었잖아요. 얘가 좀 말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냥 제가 재미삼아 이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잠시만요. 제가 지금 제 무료 계정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컴퓨터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 왼쪽에 히스토리가 보이는데 제가 조금만 키워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하고 안녕하세요 인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금방 제가 대화를 나눈 부분이에요. 선생님들도 음성으로 하신 거를 바로 핸드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PC에서도 이렇게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보세요. 너무 길었네? 볼 수가 없게 지워버렸네요.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남아요. 그러니까 음성으로 한 거 핸드폰에서도 보실 수 있고 PC에서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계정으로 보입니다. 가끔씩 강사님 저는 왜 PC에서 그게 안 보일까요? 다른 계정으로 가셔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쓰시냐면 맨날 컴퓨터 앞에서 업무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일요일날 집에 있다 갑자기 일 생각이 날 때 있죠. 그걸 내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챗GPT를 열어서 뭐를 찾아놔 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정리해 라고 해놓고 나는 내가 업무하는 시간에 그걸 열어서 보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없으세요? 그 일하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신이 나에게 뭔가를 줄 때 그럴 때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PC로 가져서 네, 선생님들의 표정이 너무 빨리 음성 모드는 잘 쓰시면 되게 재밌게 쓰실 수 있어요. 이거는 사진 찍으셔도 돼요, 선생님들. 근데 요거는요, SNS 올리지 말아주세요. 소장만 해주세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이 실제 인물이시거든요. 초상권이 있어요. 저희 강사님이시고 삼성에 재직하셨다가 퇴임하셔가지고 이제 원래 IT 쪽으로 하셨기 때문에 IT 쪽 강의를 하시다가 AI 강사로 전환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저희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시고 지금 강사를 하고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사진을 올렸어요, 챗GPT한테. 그래서 사진을 젊게 보이고 지적이며 밝은 모습의 캐리커처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이게 정말 첫 번째 나왔어요. 어때요? 괜찮으세요? 근데 마음에 안 드셨어, 우리 선생님이. 그래서 야, 서양인의 느낌이 강한데 나는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의 특징 반영해서 다시 그려줘 했어요. 이렇게 또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재미나셔가지고 안경이 너무 크고 귀를 좀 작게 해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귀를 더 크게 했어. 그래서 얘랑 티키타카 하시면서 아니 귀가 그대로잖아 다시 해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말로써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하신 이렇게 변화된 사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해서 스타일을 지정해주면 그림을 또 달리 그려줘요. 이렇게 흑백 이모티콘 스타일, 만화 스타일 이런 거, 유채화 스타일, 20대 이미지 얼마나 마음에 드셨겠어요.
선생님들도 주위분들 사진 찍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이거 저장해서 카톡으로 뿅 하고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거. 유명한 화가 스타일로 해달라고 해서도 나오기도 하고요. 되게 재밌게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뭐 나의 얼굴이 걱정된다 그러면 이게 그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 연습용이니까 어디서 올리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와요.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는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이미지를 올려서 분석해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런 걸 그리고 싶은데 뭐라고 하면 그려주는 거야? 물어볼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이렇게 그려줘 하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챗GPT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마케팅, 개인 사업자분들 상세 페이지 만들고 제품 홍보하고 그런 표지 디자인 뭐 이런 거 로고를 직접 하실 수가 있으니까 디자인 외주 줄 수도 있지만 그 알죠? 내 맘 같지 않게 만들어 오잖아요. 외주를 주면. 그래서 내가 일단 초안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얼마 전도 한참 지나네요. 명절 홍보하기 위한 광고 문구를 3가지만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유명한 광고 문구들 있잖아요. 몇십 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것처럼 얘 진짜 그런 거 잘 만들거든요. 근데 뭐 하시다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식상에 다른 걸 좀 만들어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티키타카 하시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해요. 이거 찍으셨으면 이렇게 나중에 크게 하면 글씨 다 던져서 안 보이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 끝나고 요거 마케팅 프롬프트 3개 비슷한데 조금씩 특징이 달라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실제 본인의 것을 넣어서 대입해서 바꿔보시면 돼요. 특히 여기 상품명 이렇게 대괄호로 들어간 부분을 다른 걸로 바꾸셔야 돼요. 하셔서 쓰시면 돼요. 요렇게 제가 여기 마케팅 프롬프트 하나, 둘, 셋 요거는 단톡방에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무료 계정은 유료 기능을 하루에 몇 번 쓸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걸 세번 쓰지 않기 때문에 이 팝업창을 만나면 놀라셔요. 그러니까 PC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핸드폰은 꼭 까맣게 나오거든요. 시커멓게. 그러면 결제 안 하셔도 되고요.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잘 보시면 X 가입료가 있거나 새 채팅 이용하기가 있거나 이렇게 나와요. 그거 누르고 새 채팅을 열어서 다시 얘기를 하거나 가입표를 누르고 이미지 분석하기 위해서 업로드하고 파일 첨부하고 이런 거는 못하고요. 그런 거 못하고 그냥 글로 말로 하는 건 쓸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놀라지 말고 쓰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무제한이냐? 사실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찍으셔도 돼요. 하지만 언젠가는 바뀔 수 있다는 거. 이거 오픈 AI, 챗GPT 홈페이지를 보고 저희 강사님이 저는 덜렁거려서 이런 거 잘 못하는데요. 우리 강사님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까 처음에 나와서 3.5는 이제 세상에 없어요. 네, 그리고 4, 그리고 요 빨간색 부분 4, 5, 4 미니가 무료 사용자임에도 제한적으로 쓸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고급 추론 기능도 제한적으로 쓰실 수 있어요. 네, 그런 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유료로 쓰시는 분들은 비교해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보시면 여기 보세요. 출시 시기랑 뭐 유료 여부 이런 것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속도 같은 거는 이 모델들끼리의 비교적이기 때문에 얘는 느린 거구나. 아니요. 쟤보다 조금 느리다는 거예요. 네. 쓸만해요. 네. 그 다음에 챗GPT를 잘 쓰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서치GPT. 아까 말씀드렸죠. 웹 검색하는 거. 네. 그러면 선생님들 지금 핸드폰 그 챗GPT에 보시면 더하기 옆에 지구본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지구본을 누르면 이게 인터넷이잖아요. 그걸 누르면 이렇게 하늘색으로 버튼이 바뀌어요. 그래서 검색을 켜고 하면 최신 정보를 얘가 검색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하나 뒤에 제가 이렇게 볼게요. 제가 영등포에서 진행하는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이렇게 물었을 때 검색을 켜고 물었을 때 여기 출처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걸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출처를 누르면 이렇게 링크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얘가 했으니까 이거는 틀린 정보네 이런 거가 필요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활용하실 수 있고 또 하나 GPT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니 강사님
이제 챗GPT랑 GPT 알았는데 GPT는 또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건 챗GPT는 이렇게 모든 질문을 받는 백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GPT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챗봇이에요. 이거는 오픈 AI가 만들기도 하지만 보통은 사용자들이 나 이런 거 특수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 써보세요 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아직 이거를 수익화하는 유료화는 아직 우리는 안 됐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처럼 유튜브 만들어서 올려 사람들이 많이 보고 하면 돈 벌잖아요. 얘네도 그런 거예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가면 앱이 막 있잖아요. 무료도 있지만 유료도 있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들은 이거 하루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무료로 써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 강사님, 오늘 저기 계신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얘는 밀키트 같은 거라고. 한 번에 이거 딱 있으면 이게 그 요리를 뿅 하고 할 수 있게끔 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GPT 찾으시는 방법은 아까 우리 메뉴로 들어가려고 했던 왼쪽에 두 줄 있죠. 그거 눌러보시면 챗 GPT 밑에 보면 GPT 탐색하기라고 나와요. 그걸 눌러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일단 영어가 나오거든요. 그쵸? 네. 챗GPT, GPT 챗봇들 중에 인기가 있는 거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거 랭킹이 높은 게 거의 다 영어라서 그런 것 뿐이에요. 갑자기 영어를 해야 되는 아니에요. 한국말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영어로 나오고 인기가 있는 거니까 조금씩 그때그때 바뀔 수는 있어요. 놀라지 마시고 저 위에 검색하는 곳 있죠? 거기다가 한글로 내가 궁금한 거 하면 돼요. 저랑 지금 사업 계획서 한번 써보시겠어요? 다른 거 해보실 분들은 다른 거 해보셔도 됩니다. 사업 계획서 하면 몇 개가 쭈루루룩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따라하면 합격하는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예요. 제가 이걸 왜 예시를 들어주냐면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저 이분 모르는데요. 보시면 5점 만점에 4.2점을 받았고요. 1K 플러스 저희가 캡처했을 때예요. 더 많아졌을 거예요. K가 공이 3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10명이 쓴 거보다는 1000명이 쓴 게 조금 더 믿을만 하겠죠. 보면 10K, 20K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채팅 시작하기가 나와요. 그걸 눌러보면 그 GPT한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50대 후반 퇴직자야. 지역 특산물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싶은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팁인데요, 선생님들. 내가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거나 그럴 때는 얘한테 사람한테 하듯이 물어보면 돼요.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하려면 내가 뭐 알려주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단톡방에 드렸을 거예요. 같이 한번 넣어보시고요. 또 그래서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소상공인 창업 지원 사업에 제출할 대괄호는 나중에 바꿔서 해보시는 거예요. 중장년 대상 온라인 강의 사업계획서 작성해줘 이렇게 했어요. 그럼 챗GPT가 이렇게 밑에처럼 답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이거는 사실 이대로 내면 다 떨어져요. 그쵸? 얘는 초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죠. 이 사업계획서가 정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해? 이렇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아까 초안을 받았을 때 GPT 이거는 이런 건 빼고 이건 넣고 이렇게 해 라고 하셔도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되게 막연하다 싶을 때는 얘한테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셨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45분이네요. 제가 선생님들 질문을 받으려면 빠르게 이걸 보여드려 볼게요. 챗GPT 특히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제가 하는 거 제 시연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해놨던 거 보여드릴게요. 유료로 쓰시는 분들은 이 프로젝트 기능도 만들어서 쓰시면 되게 좋아요. 오늘 보여드릴 거는 제가 요거거든요. 그리고 PC에서는 요거 제가 이 작업을 하는데 왼쪽에 리스트가 있는 게 정신산업단 그럼 요거 사이드바를 눌러가지고 쏙 닫으면 이렇게 안 보여요. 자, 제가 맨 위에 가서 이 흐름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데이터든 상관없어요. 한글 파일 빼놓고 파일을 올려요. PDF로 올렸어요. 저는 PDF 이게 뭐냐면 1인
연공 소비량에 대한 거예요. 얘를 보지도 않고 이 친구한테 시켜요. 데이터가 크면 클수록 숫자가 들어가는 데이터일수록 데이터를 전처리해줘라고 하는 용어만 알고 계셔도 되게 좋아요. 전처리니까 말 그대로 무언가를 작업하기 전에 얘를 한번 클리어링 한다고 하는데요. 조금 뭔가 좀 다듬어서 너가 숙지하고 있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어주니까 여기에 이게 파이썬 코드라고 하는 건데 데이터 분석시키면 얘가 분석가로서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전처리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챗GPT가 잘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필요해요? 라고 하는 걸 다양한 방법으로 나한테 물어봐줘요. 필요한 추가 작업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지가 생각해도 이걸 가지고 제가 뭘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쌀 소비 관련 전 가구에 대해서 용도와 연도별로 나눠서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이거를 어떤 그래프로 그려야지 잘 보일까? 전달될까? 이럴 때 물어보면 돼요. 생성해달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막 이렇게 또 혼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줬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선생님들? 가까이 계신 분들. 이 표가 괜찮아요? 뭔가 문제가 있죠. 그죠? 네모. 쉽게 우리 그죠? 글이 깨졌어요. 라고 해요. 가끔씩 얘가 한글을 잘 못 읽어낼 때가 있어요. 특히 그래프 만들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요. 그럴 때는 한글이 깨졌잖아. 다시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얘랑 2번, 3번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냥 폰트를 줘버려요. 나 폰트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네이버에 가셔서 무료 나눔 폰트 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너무 한글에 특화된 막 이렇게 흘림체 이런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약간 고딕에 가까운 거 이런 거 쓰거든요. 이걸 주고 이거 사용해서 깨진 거 다시 해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또 일을 해서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됐어요? 네, 됐죠. 네, 됐어요. 바꿔줬어요. 컨디션이 좋았어요.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연도별 쌀 소비량인데 주 부식용, 기타 응징용 이렇게 해요. 엑셀을 워낙 잘하시는 분들은 챗GPT한테 이거 시킬 일도 없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엑셀이 진짜 많이 쓰시는 분들은 챗GPT한테 이거 시키는 게 더 빠르대요. 내 할 거 다른 거 하는 게 낫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아직 안 끝났어요? 주 부식용은 왼쪽에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꿔달라 하는 거예요. 이 범주를 바꾸라고 하는 거죠. 기타 음식 오른쪽에 연도별로 나란히 막대 그래프로 다시 그려라고 했어요. 사람한테 이랬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랬을걸요? 챗GPT는 항상 네? 하고서 해줘요.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좋아. 이런 걸 잘해주셔야 돼요. 궁둥이 팡팡 하는 거. 좋아. 잘했어. 이런 거 해주면 얘도 잘해요. 그래서 좋아. 이제 막대 그래프 끝에 숫자. 그 숫자, 소비량을 숫자로 적으라 그랬어요. 네. 이렇게 했더니 보세요. 이렇게 딱 만들어주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것까지 하냐면요. 그래프의 색깔을 파스텔 톤으로 좀 바꿔줘 라고 했어요. 제가 다 글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 엑셀 자격증도 있는데 그 엑셀 그렇게 안 써요. 챗GPT한테 써요. 이렇게 써요. 그 파스텔 톤을 바뀌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 데이터 분석을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물론 데이터 분석 이렇게 해보십시오도 있지만요. 데이터 분석, 그래프 그리는 거 아니더라도 글 쓰는 거, 글로 표현하는 거, 그림 그리는 거 모든 거 다 챗GPT랑 복잡한 거 여러 단계 할 때는 이렇게 티키타카 하시면 돼요. 어려운 말 하나도 안 썼었어요. 제가 그죠? 제일 어려운 말이 뭔지 아세요? 좋아, 잘했어 이거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사람이 그죠? 그런 거 자꾸 까먹거든요. 그런 것만 해주시면 이렇게 딱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미지는 그대로 다운로드하면 이미지 파일로 다운로드 돼요. 그러면 콤만 해가지고 PPT에 넣어도 되겠죠. 혹은 이게 보고서였어요. 보고서 초안 작성해줘 이렇게 해서 말았어요. 그러면 좋아, 이 보고서를 워드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줘. PPT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양하게 써보셔야 돼요. 데이터 분석도 한두 번 정도는 하루에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써보시면 훨씬 챗GPT를 잘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렸고 오늘 이거 음악은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다음에 저희 이렇게 기회가 되면 특강에 오실 분들은 제가 노래 만드는 것도 잘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잘하는 건 아니고 AI가 잘 만들어요. 챗GPT한테 가사 써줘 해서 뭐 엄마 혹은 친구 이름 넣어가지고 딱 축하곡 만들어서 보내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쓰실 수 있어요. AI를 잘 쓰는 것, 챗GPT를 잘 쓰는 것은요.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많이 써보시는 분이 정말 잘 쓰세요. 다양하게 생각하시면서 아까도 초코 케이크, 초코 아이스인데 얼른 딸기 아이스로 바꾸는 그 센스가 있으시면 더 잘 쓰시거든요. 그리고 너무 업무 하고 쓰시면 쓰기 싫어질지도 몰라요. 일상에서 가볍게 해보세요. 저는 졸릴 때 얘랑 운전하고 말때 졸리잖아요. 그럼 친구랑 전화 안 하고 얘랑 얘기해요. 그렇게도 써보고 재미없는 얘기도 막 시켜보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많이 써보시면 훨씬 선생님들의 일상과 업무에서 AI가 더 가깝게 느껴주실 거고 그럴수록 효율화가 더 높아지실 거예요. 네, 그렇게 많이 써보시면서 매일매일 즐거운 AI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그러니까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제가 링크로도 넣어드릴 거예요. 오늘 이번 주도 금요일이 마지막 28일 있죠. 그래서 그때도 금요일 특강하고 토요일도 특강하거든요. 그래서 특강 오셔가지고 주제 보시고 관심 있는 거 있을 때 쓰시면 되겠고요. 실시간 참여하시는 거는 여기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단톡방에 링크로 넣어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블로그로 쓰시는